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조작을 뒷받침할 만한 충격적인 증거 문건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정보당국이 찾았다라는 거죠. 향후 미국 정가에 가공할 파장이 예고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The Gateway Pundit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The Gateway Pundit은 정말 강성 보수 매체입니다. 강성 보수. 극우 매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마가 매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유권자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 매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푼딧이 그냥 자의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주워들은 풍월이나 추측성으로 보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내각회의를 어제 했는데 어제 이 내각회의 한 내용 중에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동영상 증거가 이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D&I 국장이 2020년 대선 부정과 관련된 증거들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방을 번백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백이라는 거는요, 이 소각시켜버리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기 전에 그 전에 담는 플라스틱 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 같은 겁니다. 보통은 검정색인데요. 이 번백에다가 담아놨다는 이야기는 그냥 들고 나가서 소각장에 버려서 소각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백이라고 그 가방을 부르는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방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2020년 선거가 얼마나 썩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태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쯤 공개될까라고 툭 던지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언제 공개할 거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툴시 게버드 국장이요. 가방의 입수 경위와 의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수많은 강요들, 장관들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각각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보 수집이 마무리되면 내가 제일 먼저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입수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무실 금고들의 뒤편에서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버드 국장은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존 브래넌 그리고 제임스 클래퍼 등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한 정치화를, 이게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시도를 다시 한번 까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툴시 게버드 국장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카시 파텔 FBI 국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번백,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문서들이 담겨져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을 이게 가짜 스캔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경로로 또 이 게버드 국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수된 기밀 문서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 게버드가 설명을 하면서요. 이 같은 정치화는,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의 정치화라는 것은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찾아낸 이 폭발적인 발견물, 이것을 금년간에 공개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정계가 요동을 칠 전망입니다. 드디어 부정선거의 본격적인 증거들이 폭로되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게버드 국장은 지난 4월 정보의 정치화와 선거 간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강요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조사 규명 이후에 선거 무결성이 여러 중 하나로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서 그것이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이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발언은 많은 보수층이 오랜 기간 동안 의구심을 가져왔던 미국의 선거제도의 기반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The Gateway 푼딧은 이야기합니다. 게버드 국장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래
오랫동안 해커의 공격에 취약했고 유권자의 표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노림수에 취약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종이 투표용지를 도입하려는 우리 모두의 사명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 린델 같은 사람들은 아예 $500만 상금을 걸었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해킹해가지고 결과 뒤바꾸려고 했던 이러한 작업들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런데 이게 가짜 증거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내가 $500만 줄게. 현상금 걸고 대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산 공격, 이 해커들의 전산 공격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202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음모론이다.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예. 실제로 뭐 그렇게 나약하지가 않다. 뭐 미국의 전산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선거는 안전하게 치러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덮어버렸었던 거죠. 근데 지금 툴시게버드 정보국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투표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서버를 가지고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았더니 100점 만점에 뭐 30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취약하다. 예, 초급 해커들도 뚫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보고서를 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뭐 미국도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뭐 한국인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툴시 게버드가 DNI에서 국가정보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내용 중에는 해킹 내용 중에는 반드시 한국발 해킹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자, 수원 쪽에서 해킹이 있었다. KT망을 타고 해킹이 접근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해킹을 통해서 미시간주에 있는 6,300여 표가 트럼프를 찍은 표였는데 그것이 바이든 표로 바뀌는 일이 있었다. 모스탄 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준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존 밀스, 지금 부차관보, 국무부의 부차관보로 가 있는 존 밀스한테서 나온 이야기일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존 밀스 대령 같은 경우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이거 뭐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구체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언제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 선거 끝나자마자 이미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린델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이 다행히 불에 타지 않고 사무실 뒤쪽에서 다 발견이 됐던 겁니다. 수원이 아니고 성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정해드립니다. 성남에서 그런 해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에 한국발로 미국의 해킹이 들어와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 중국발이든 혹은 북한발이든 한국의 서버에 들어와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전산 조작이 없었다라고 과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서버가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 그대로 서버 까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까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루소셜에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사기 주장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달간 불법 월경 사례가 0건이었다. 그런데 반해서 졸린 사기꾼 같은 조 바이든은 같은 기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례가 무려 6만 건에 달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했다. 바이든은 극도로 무능했고 2020년 선거는 완전한 사기였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 이야기를 2020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법원이 안 받아줬죠. 야,
저는 그 과정을 제가 다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혈압 오르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자. 이처럼 부정직한 자와 그의 부패한 측근들이 4년간 미국에 저지른 짓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점은 과거였으니까 지금은요. 국경이 얼마나 안전하냐면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이제 7,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으로 미국 땅에 들어온 사람 제로입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제로. 불법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왜 의심을 받냐면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악용이 됐을 것이다, 이용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플로리다 가서 사고 냈다.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신분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하겠다 그러면 일단 투표를 하게 해주는 이런 주입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한 거죠. 한편 게이트웨이 펀딧은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미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 무려 8,120만 표로 당선돼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에 8천만 표를 넘게 받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 의혹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보도해왔던 매체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 그렇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 전문 매체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군데에서 벌어졌던 많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보도를 해왔던 매체인데 이 매체가 드디어 본인들이 보도해왔던 내용이 이게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음모론 취급받고 극우 매체, 극우 매체니까 쟤네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치부당했는데 아니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밝혀지게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